성렬ong, 대한민국과 빈살만 사우디 목숨 걸었다. 두 나라가 다 목숨 걸었습니다. 진짜 이거. 여야 지금 여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국위원 미션이다. 이든영이 빈살만 만나서 매책 특권 줬잖아요. 원래 한국 안 오려고 했는데 빈살만이 왜 왔겠어. 이든영이 우리 베프 송유랑한테 선물 주신 거죠. 국위원이 선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비판자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네옴시티가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고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목숨 걸고 해내야 되는 게 지금 사우디와 대한민국 입장이에요. 한 배를 탔어. 이거 시권 조건 성공해야 돼요. 이거 실패하면 그냥 사우디나 대한민국 한순간에 그냥 침몰합니다. 이거는 뭐 정치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초당적으로. 그리고 이 사우디 건이 성공하려면, 기적처럼 성공하려면 향후 15년간은 국힘 정부가 잡아야 돼요. 반쪽 미당이 잡으면 이거 100% 실패합니다. 이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사우디 산업이 성공하려면 향후 15년간은 국힘당 정부가 계속 집권해야 돼요. 이거 15년 정도의 어떠한 정책 지속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반쪽미당이 정권 잡아봐요. 사우디 관련 예산도 다 제로로 만들죠. 제로 여태까지 골룸박이나 운전비가 그렇게 아무리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잖아요. 지금도 얘네들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ABM이가 맥루 핏줄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농담이고요. 자, 그렇고요. 야당이라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훈이 형이 속 시원한 말 했죠. 세훈이 형만 믿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희룡이 형. 또 일을 잘하면 또 희룡이 형이죠. 희룡아 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인균. 이란 영사관 옆에, 그러니까 이라크 영사관 옆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미국도 그냥 넘어갈 거고 이란도 그냥 넘어갈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미국이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약간의 보복 조치는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전쟁으로 확대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란이 히잡 시위로 어지럽잖아요. 이것들을 웹도독 정책으로 국내 문제를 이런 반미 선정으로 어떤 모면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걸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트럼프라면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갈 텐데 지금은 이든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대신 이란 이거 이렇게 기획한 놈들은 얘들아 볼 때 국유본이 이든영이 뒤끝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둡니다. 이란 요 기획한 애들은 얘들아 볼 때 조만간 됩니다. 이든영은 너무 우습게 봤어요. 그 뭐 대우나 계획 이거 뭐 계속 뭐 국토 전략에서 맨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 없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 이런 어떤 대우나 이거 의도야 어떻든 간에 이게 자칫 그 새로운 국경선이 될 수 있다. 저 우나 이남까지가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그 이북 쪽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상황에서 유엔군 침탁 통치, 이런 완충지대 뭐 이런 것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딱 그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무슨 뭐 이명박 대우나 이렇게 주장했던 비판했던 그
종북파애들은 뻘쭘하겠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나올 때신가 올 연말쯤이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대우나 썰이 등장하는 거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특사로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나오셔야죠. 이명박 대통령도 좋아하죠, 인드라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독일 공영방송 왜 헤르손이 중요한가, 여기서부터 현장 끔찍한 헤르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취부길 카자흐스탄에서 정면 충돌한 중국과 러시아. 올 1달만 해도 카자흐스탄에서 시위가 발생했을 때 러시아 군대를 불러들였던 것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인데, 러시아가 뭔가 이렇게 나가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중립을 표명했죠. 그래서 이 카자흐란 나라에 대해서 카자흐 땅덩어리가 서유럽 크기만한 땅입니다. 카자흐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가 큰 국가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나라에서 월드컵에서는 카자흐가 그래서 아시아 예선이 아니라 유럽 예선에 참가할 정도로 이 카자흐란 나라를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장 카자흐가 개발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브레진스키 시대까지는 발칸반도, 그 다음에 이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이런 게 어떤 분쟁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과거의 브레진스키 시대와 달라졌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좀 더 해양 세력이, 그게 브레진스키의 기본 구도는 과거에 300여 년에 메칸더경이 했던 해양대 대륙 구도를 좀 더 구체한 거거든요. 브레진스키가 메칸더경의 자신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생각하는 해양대 대륙, 이런 관점의 어떤 지정학 대가였거든요, 메칸더경이. 그걸 발전시킨 게 브레진스키고, 이 브레진스키 관점을 더 발전시키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에 맡았던 일본과 같은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해양 세력이 더 커진 겁니다. 여태까지는 대한민국이 최전방, 휴전선처럼 최전방을 담당했다면, 인드라가 강조하는 2025년 가성비가 이제 분단체제 지속하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2025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보다 더 대한민국은 최전방에서 물러나서 약간의 후방 지원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해진다. 그러니까 기존의 냉전 시대까지만 해도 일본과 독일이 그러한 역할을 맡아서 지정학적으로 독일과 일본이 9번 덕분에 큰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존의 시스템을 계속 가야 자기네의 나라가 계속 선택받으니까 국민에게 현재 구도가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냉전의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의 시대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냉전의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 신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독일과 일본이 과거처럼 수혜를 받는 시절은 지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동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또 유럽에서는 누구냐? 우크라이나, 폴란드, 동유럽의 어떤 국가들이 그 과거에 일본이나 독일이 수혜받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드라가 우크라이나가 제2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경우처럼 이 중앙아시아에서도
어떤 지형이 변할 수 있다. 카자흐가 과연 그런 대국이 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카자흐란 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굉장한 분쟁국이 되고, 때가 되면 2025년 이후가 되면 북일본이 이란을 자유화시키질까 생각합니다. 이란을 자유화시키면 이란은 잠재력이 굉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란을 자유국가로 만든다면 이게 굉장히, 예, 중앙아시아에 어떤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이란이 자유화된다면은 이란은 순식간에 굉장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 점을 말씀드리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11시 56분. 빨리 끝나게 해야지. 이거는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미국 공화당,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추부기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좀 여기에 이견이 있는데, 미국 공화당 입장은 겉으로는 저렇게 중국의 초강경 조치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정치적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예, 공화당이니까 민주당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 이든영보다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화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예,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더 실리를 챙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더 완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9.11 테러 때, 예를 들어 9.11 테러 때, 예, 부시 정부 때 어땠어요? 부시가 막 9.11 테러들, 이런 어떤 테러 집단, 예? 중동 테러 집단에서는 그렇게 규탄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어땠어요? 예, 이슬람 국가하고 막 협정 맺고 그랬단 말이야. 부시가. 예,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히려 힘들어 얘기했죠. 예, 이든영이 대통령이고, 미국 민주당 이든영이 대통령이고, 미국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게 한반도 최고의 카드고 인류의 최고의 카드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외교는 초당적으로 지금보다 더 잘 될 거라는 거 인드라 믿고 쉬어도 되고, 정치적으로는, 왜 정치 외교적으로는 조금 더 초강경으로 나갈 수 있다. 기조는 달라지지 않지만, 예, 세부적으로 조금 더 압박을 더 세게 갈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스라엘에서 전 몰랐는데,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가 나온 거, 바다에서 나온 거는 제가 알았는데, 그래서 레바논에 넘겨주고 영토 분쟁 생기고 막 그런 이집트 탁덕공 지중해 천연가스대로 군침 굴려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이스라엘 육지에서, 내륙에서, 예, 사우디만큼의 석유 매장량이 발견됐대요. 이거 국토전략이 이게 얘네는 그래도 위험천만 국뽕이라도 이렇게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이런 거 뉴스 자체는 팩트가 있거든요. 확인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석유가 펑펑 쏟아지면 또 정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석유가 펑펑 터진다면, 세계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뀔 겁니다. 이건 또 뜻밖이에요. 다른 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진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맞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생각할게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 5분 만에 이거 나무, 예? 아주 재밌죠. 예? 지금 주명이가 걸린 게 여러 가지예요. 이건 이쪽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건 또 저쪽에서, 예,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한꺼번에 닥쳐가지고 다 제각각으로 다 해야 될 사안들이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밌게 가고 있고 예. 분명히 인드라 얘기했죠. 이거는 성렬형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국유본이 주도하는 겁니다. 예. 서해 피살 사건 예. 이 그동안에 문전비가 대북 이런 것들에서 국유본과 그 트럼프하고 입맞춰가지고 예? 트럼프 유산을 싹 다 정리하겠다는 게 국유본 입장이에요. 중동에서 아브라함 협정 같은 거는 CFR에서 높이 평가했어요. CFR에서. 그러나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비판적이고 이든영도 비판적이야. 트럼프가 반쪽 정원을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한반도 건에 대해서는 트럼프 유산을 없애고 싶어해요. 국외본은. 예. 문전비가 트럼프 라인 아니야. 반쪽 정원 베프. 예? 반쪽 아베. 정확히는 반쪽 아베 라인이지만 예? 트럼프 반쪽 아베 돼졌죠. 트럼프 이번 중간선거 때 사실상 돼진 거죠. 예. 문전비 이렇게 예? 제일 먼저 동아시아에서 힘 있는 반쪽 아베 돼지고 그 다음에 트럼프 돼지고 이제 문전비 돼질 차례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국유본이 주도하는 거예요. 얄짤없어. 빠져나갈 구멍 없어. 니네들이 암만 무슨 뭐 성렬형 탓해. 이건 성렬형 책임이 아니야. 그냥 성렬형은 미션 받아서 하는 분이야. 너네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따질 거면 반쪽 아베에게 따지고 트럼프에게 따져 이 쓰레기들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민경욱 의원 좋아하지만 전 의원, 민경욱 의원 그 브라질 대통령 무슨 뭐 부정선거 그런 거 부정선거라고 다 시위라고 인용하시면 인드라 볼 때 민경욱 전 의원 더 꼬여요. 인드라 얘기했죠. 트럼프하고 손을 구이셔야 된다고. 멕시코 지금 현재 멕시코 대통령 그 친구 걔는 자기 파시오 성향의 애고 이 브라질 지금 그 떨어진 걔는 트럼프잖아. 걔도 트럼프빠라고. 트럼프빠. 브라질에 부정선거 진 건 뭐가 있는데 원래. 그리고 브라질은 이기건 지건 저렇게 시위해요.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국제뉴스 신중하게 취급하시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그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트럼프 떨거지들 그쪽에 이렇게 자꾸 거기다 발 담그시면 인드라가 구독 취소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 인드라가 민경욱 전 의원 구독 취소하면요. 민경욱 전 의원 끝나는 겁니다. 인드라 경고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민경욱 전 의원, 인드라 4.15 부정선거 내가 진상규명된다고 해요. 진상규명되면 뭐해? 그 전에 민경욱 끝나면 나중에 진상규명되면 민경욱 전 의원이 뭐 혜택받을 게 없어. 인드라 분명히 경고하는데 제발 트럼프 떨거지하고 좀 거리를 유지하세요. 네, 거리 유지 못하면 저도 더 이상 민경욱 전 의원 지지 못해요. 그 얘기만 드리고 4.15 부정선거는 언제 될 거냐. 네, 저는 뭐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는 더 이상 반쪽 미당이 필요가 없어지면 진상규명이 된다. 이게 큰 그림이고요. 2025년 가성비가 분단체제 있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국유본이 뭔가 정세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려면 커다란 폭탄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4.15 부정선거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 통일이 오기 전에 또 세 가지 사안이 있다. 트럼프가 지나치게 국원 문 밖에서 지나치게 이상행동을 하면서 놀고 있을 때 터뜨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콩 시파르가 지나치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지나치게 한다면 터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반쪽 물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상 행동을 하면 부분적으로 터뜨릴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로부 정성은 일단은 어떤 거냐면 이게 아무리 이렇게 내더라도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사안인데 명수 재판이 한국의 지금 그 사법부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사법거래 의혹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역대 최악의 사법부거든요. 대한민국의 그 소신이 있던 사법부를 신뢰대로 왕창 떠트리는 암덩어리들이 지금 현재 명수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사안에 따라서 판결하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쥐명희를 무죄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만 건드려도 사법부 권위가 뚝 떨어지는 건데 일단 이것들을 정상화시킨 다음에야 사회로부 정성화 얘기도 나오는 거지 이거 전에는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성렬형도 아니고 한데 성렬이 아무리 이렇게 봐야 아니 명수 사법부가 있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먼저 우리가 순서라는 게 있어요. 당장 뭐 변호봉이 싫다고 변호봉 이렇게 물러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고 변호봉은 또 자기가 무슨 희생양이든 떠들 거 아니야. 그냥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이 정한 한도에서 절차에 따라서 가려면 기다릴 수밖에 없다. 물론 임경욱 전 의원이나 당사자니까 불편하고 갑갑하고 여기저기서 소송 걸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통님이 뭘 사면 반토막 나요? 인간지표 힘들어. 많이 날렸잖아.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요원님께서 좋은 얘기 주셨는데, 이게 뭐 지금 맹꽁 시파르와 푸틴의 배후에는 독일과 일본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까 인드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독일 걔네들의 배후가 독일과 일본이라는 얘기 아니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 포지션 그대로 가주는 게 독일과 일본 입장에서는 좋다는 얘기죠. 국유본이 그만큼 독일과 일본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지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독일과 일본이 받던 혜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지만 독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본 무시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요즘 들어서 일본 무시하는데 일본 무시하면 안 되고 독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과거의 전성기였던 시대에 비해서 주춤한 건 사실이고 그것은 국유본의 전략이 미세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일과 일본이 누리던 혜택을 말하자면 일부를 폴란드가 누릴 수 있고 한국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걸로 생각해야지 이제 독일과 일본은 끝났고 이제 한국이 시대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냥 푸틴과 맹꽁 시파르의 배후에는 일본과 독일이 있는 게 아니라 국유본이 있는 거죠. 맹꽁 시파르를 임명한 것도 국유본이고 푸틴을 임명한 것도 국유본이죠. 추천은 독일이나 일본에서 할 수 있겠지. 이런 애를 후임으로 이렇게 러시아 지도자로 꽂으면 좋습니다 하고 추천을 할 수 있지만 배우는 아니죠. 배우는 국유본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침안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테네님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고맙고 입장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인드라 방송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인드라 좌파, 인드라 우파, 인드라 자유파, 중도파 이렇게 분리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근데 이게 노래방 법칙이에요. 노래방 법칙.
다른 데서는 자유우파고 다른 데서는 좌파이지만 인드라 방송에 모인 분들은 또 여기 나름대로 자기도 모르게 역할을 맡게 돼요. 그래서 인드라 볼 때 테네님은 인드라 방송의 어떤 좌우의 극단, 우익파쇼, 자유파쇼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인드라 방송의 애청자이기 때문에 애청자라면은 자유파쇼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신만이 이런 얘기를 맡아서 자기 자신을 뭔가 어떤 정체성을 만들고 싶다, 표출하고 싶다. 그래서일지 몰라도 그런 모습을 채팅 같은 데서 자주 이렇게 표출하시는데 그냥 저는 노래방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군가는 마이크를 잡아야 되고 누군가는 탬버린을 쳐야 된다고 자기가 직성을 부리는 것처럼 뭔가 이런 역할, 테네님 같은 역할을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 다 존중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가 테네님 말씀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는 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아침안개님을 최고의 안보 전문가다. 테네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더더욱더 저는 확신이 듭니다. 한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유튜브 안보 전문가가 아침안개님이라고. 왜냐하면 테네님이 뒷사시거든요. 아침안개님이 뒷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를 보내고자 합니다. 아침안개님 힘내세요. 한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십니다. 잊지 마세요. 인드라가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깨봉순, 우리 테네님이 좋아할 만한 밀리터리. 그래서 좋아요. 구독자예요. 제가 은근 깨봉순 참고하시고, 약간 그 성형수술한 것인지 약간 부자연스러워. 우리 깨봉순. 그 다음에 VOA 이걸 보시고요. 특별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오늘 핵심 주제인 얘기를, 신의주 학생이고 학생의 소리 이 얘기를 오늘 못하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 12분. 1시간 내에 끝나려고 했는데, 다음 방송 때 김길선 누님 얘기나 학생의 소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시고 없으면은 방송 끝내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질문 주실 분들 빨리 질문 주세요. 없으면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방송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방송을 못했지만 오늘 주제인
학생의 소리가 신의주 학생운동, 시민학생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에서 매우 인들아 감동받았습니다. 11월 23일인가가 신의주 학생운동일입니다. 11월 달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다른 달은 다 공휴일이 있죠. 2월 달에는 설날이 보통 있으니까 빼고, 그래서 11월 달에도 쉬자. 단순히 이제 방공이라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명분과 실리가 같이 가야지 자유파에게도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신의주 학생운동일을 국정일로 정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 당장 성년령 때 국정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국정일이 된다는 것은 통일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드시 인들아 생각에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면 이 북주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날이 바로 신의주 학생, 시민학생 운동일이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이왕이면 11월 23일 날 붕괴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신의주 학생 운동과 2030 11, 20일 태제에 관련된 방송은 다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